네, 안녕하십니까. IT를 토크하는 토크 IT의 진행맡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기업 데이터 센터의 웹스케일 IT 아키텍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 또 부제가 특이합니다. 클라우드 패러다임의 변칙 사례 극복. 네.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누타닉스 코리아의 장기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자, 지금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밑에 토마스 쿤이라고 과학의 네. 구조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패러다임 정의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 네. 패러다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죠. 네. 네. 패러다임이란 게 일단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패러다임이란 게 지금. 사실 우리가 패러다임이란 말을 네. 어떻게 보면 뭐 유행이 변한다, 좀 예전하고 듣던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뭐가 다가오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사실 패러다임이라는 말 그리고 네. 이 개념을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거는 토마스 쿤이라는 네. 과학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철학자인데 과학의 음.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네네. 네. 그런 거에서 처음 나왔던 거고, 음. 이 패러다임은 음.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 음. 과학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하느냐, 발전을 하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가설을 세우죠. 네. 누군가 가설을 세우고 음. 그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해서 하다가 음. 이게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 음. 그리고 그 이론이 또 조금 다른 게 나타나고, 네네. 이게 또 가설이 또 하나 나타나고 또 이론으로 되고, 음. 이런 게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거든요. 서로 네. 아예 다른 거 아니거든요. 네네. 이것들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IT도 사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녹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 패러다임 변칙 사례라고 했잖아요. 네. 패러다임 변칙 사례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변칙 사례와 패러다임이 어떻게 그렇죠. 연관되지? 네. 넌 처음 들어봐요. 패러다임과 변칙이 같이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전부터 어떻게 흘러나 왔는지는 네. 일단 차치하고, 네. 지금 우리가 이론 이게 정상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거를 이제 패러다임에서는 정상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음. 근데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네. 사회에 옛날에는 없었던 일들이 생기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지금 현재의 사회를 모두 다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IT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자기 회사에 IT 이렇게 꾸몄다가 네네. 근데 갑자기 요즘에 클라우드란 말이 나왔죠. 막 나오죠. 그렇죠. 근데 네. 이 회사에 있는 IT 전산 인프라로는 클라우드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는 변칙 사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케이스들이 계속 나타나네. 네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네. 그 사회적인 것들 그리고 과학적인 그 이론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포함을 하고 더 큰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 큰 개념의 근본적인 새로움이라고 여기 장표에 있는데 네. 노블티라고 네.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변칙 사례들을 수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새로움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정상과학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로는 네. 움직임들이 네네. 굉장히 네. 거세게 일어나죠. 네. 네, 거세게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에 이건 빵 하고 나타나면서 이전 것들이 근본적인 새로운 것들을 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스위치 온 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 시점이 되면 근본적인 새로움이 뉴 패러다임이라는 것들로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새로움이라는 것들의 특징은 이전 것들에 대한 것들 특성이 돼요. 이전 것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다 가져가야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재정의한다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지,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정의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목적하는 바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듣는 분들이 IT 있는 분들이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 패러다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패러다임. 여기 보면 복잡성, 불투명성, 비용 효과. 사실 이거는 요즘 많이 이제 우리가 IT 쪽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네. 다시 첫 페이지부터 한번 네네.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네네.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예전에 뭐 인하우스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네. 내 레거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막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네. 클라우드로 다 옮길 수는 없어요. 뭐 보안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네. 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성도 있습니다. 모두 다 클라우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거에서 포함할 수 없는 것들은 인하우스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합쳐져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나온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이 클라우드라는 거에 변칙 사례로서 인하우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타난 거고 그거를 포함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는 것들로 포함을 시켜버린 개념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야 해? 이런 것들의 접근에도 굉장히 많았죠. 네네. 근데 원래부터 우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3티어 구조잖아요. 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도 이런 변칙 사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잡성. 그러니까 복잡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복잡하기 때문에 막 관리해야 될 것이 많아진 그렇죠. 거죠. 너무 내 옛날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야 돼요. 사실은 클라우드 네. 지금 요즘 같은 서비스만 하더라도 뭐 IoT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업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고정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많이 바뀌어야 되고 뭐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고정적인 거예요. 네네. 복잡하기 때문에 어질러티도 떨어지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복잡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많은 시도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패러다임의 변칙 사례로서 또 네.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또 두 번째, 이제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110이 필요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100 혹은 200을 샀어야 돼요. 네. 100을 또 하나 구매를 해야 돼요. 네네. 10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내가 10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뭐 또 사실 내년에 110이 될지 50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분석한 결과로 보면 어쨌든 늘어나긴 할 건데 네. 그렇다고 100을 하나 더 만들기에는 네. 너무 큰 투자이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비즈니스의 그 니즈와 네. 인프라스트럭처가 투명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비용을 들이고 그것들의 비용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네. 불안정 요소가 굉장히 네네. 크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 비용 효과, 뭐 비용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일로들은 결국에서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99%까지 써야지 아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 만들고 200 만들고 또 100짜리가 3개, 4개짜리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100을 다 합친 100짜리가 5개 있으면 500이 아니라 네. 우리는 10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500에 499까지 쓰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로 덩어리를 막 500을 만들어야지 네. 이것들을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 수가 네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그 접근 방식이 또 생겨나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뭐 그 여러 가지 뭐 스케일 아웃 뭐 컨버지드 예, 인프라스트럭처. 컨버지드 인프라 여러 가지 막 개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것들이 뭐 근래 2년, 3년 이 정도까지 와서 웹 스케일 IT라는 것들로 이제 점차적으로 귀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케일 아웃 컨버지드 이런 것들은 이제 웹 스케일 IT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다 바뀌고 있고 네. 이 웹 스케일 IT는 결국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변칙 사례들을 포용하고. 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땅 터지는 스위치 온 되는 시점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새로움이 네. 웹 스케일 IT라는 거에서 네. 나타나게 된 거죠.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웹 스케일 IT가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IT에서의 패러다임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해 온 상황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은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라고 봅니다. 클라우드요. 네. 예. 네. 클라우드 안에서의 세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네네.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가 나와서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었잖아요. 네네. 프라이빗 네. 퍼블릭 했는데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웹스케일 IT로 뭔가 좀 그렇죠. 예. 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화가 되는 거죠. 네네. 클라우드 실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진짜 클라우드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변증법처럼.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정반합처럼 가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장표 보니까 뭐 지금 철학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까마귀는 거기다 네. 뭐 이게 국어 시간 논리 뭐 철학 시간에 나올 것 같은 그렇죠. 얘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의 그냥 요약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가설입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이론이라고, 이게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진 것들이 네네. 있는데 네. 우리 동네 까마귀가 갑자기 흰 게 나타났어요. 네네. 그럼 이건 바뀌어줘야 되죠. 이걸 이제 네네. 반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네네. 되는데 네. 반증 때문에 네. 까마귀는 검다라는 정설이 바뀌어지게 되죠. 음. 그러면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아예 까마귀는 검다와 까마귀는 검지 않다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귀는 까마귀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연속성은 계속해서 뭔가 정의의 방법들은 네. 바뀌어 가고 있지만은 연속성은 그 주체에 대한 연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근본적인 새로운 아키텍처들은 네네. 정의하는 방법들이 바뀌었지 네네. 이전의 아키텍처를 100% 수렴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그러니까 내용인 거죠. 네.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잖아요. 네. 엔터프라이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됐건 네. 그것이 이제 웹스케일 아키텍처 네. 변화되더라도 아까 있었던 예를 들면 서버, 네. 스토리지, 네트워크 예. 뭐 그 위치는 관계는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해야죠. 그렇죠? 네, 그 속성은 네, 그대로. 그럼요. 네네. 네. 하지만 그 속성의 어떤 그 표현이라든지 네. 관계라든지 네. 뭐 어떤 관점은 완전히 변하겠죠. 완전히 변하겠죠. 네. 우리가 뭐 아주 옛날에 메인프레임 쓰던 시절에 음. 그때 사용했던 그때는 뭐 디스크라고 불리지도 않았겠죠. 네네. 네. 네. 근데 그때도 무언가들을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은 있었고요. 그렇죠. 그것들이 지금 우리는 스토리지, 디스크, 볼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시절에 우리 지금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아키텍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네. 하지만 지금의 아키텍처는 예전 70년대, 60년대 아키텍처 다 수렴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는 그대로 있으면서 네. 그 관점이나 변화가 되는 것은 네. 이유가 그러면 패러다임 변화하는 그 근본적 원인은 네. 환경의 변화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로운 수요가 나와서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그 아까 월드와이드가 네,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웹이 탄생이 안 됐다면 그렇죠. 지금 클라우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이런 패러다임 안 네, 변했을 거 아니에요? 안 변했죠. 계속 구성에서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티어로 예, 해가지고 계속 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촉발되는 네. 게 패러다임이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바뀌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는 관계에 대한 정립들이 계속 그러니까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걸 뜻하고 네. 그것들은 관계가 바뀐다는 것들은 이거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사람한테 사람이 가서 말을 해야 됐는데 네. 지금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뭐 웹이라는 것들로 SNS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계들은 조금씩 변하고 그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계속 변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들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해서 크게 안아야 되는 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걸 발전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은 데이터 센터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네. 지금 요새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이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왔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예. 확산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이런 것도 새로운 방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웹스케일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움, 근본적인 새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전의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똑같이 유지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왼쪽 그림 보시면은 네. 그 예전에 3티어 구조예요. 네네. 예. 그렇죠. 왼쪽에 3티어 구조인데 이것들이
이제 웹 스케일로 바뀌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복잡성들 때문에 네. 변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예, 뭐 이제는 아니 뭐 엄청나게 늘었다가 엄청나게 줄어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네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밑에 하드웨어는 그냥 코모도티 똑같은 거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어떤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커다란 자원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았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네. 이제 컴포넌트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형태로 움직이게 되었죠. 네, 그래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냐라는 부분은 위에 것들 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거 근본적으로 이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컴포넌트가 이제는 한 덩어리로 구분되지 못하도록 네. 섞여서 네. 네. 이렇게 컨버지도 되었다. 네. 이전에는 완전히 그렇죠.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이제는. 네. 예. 뭐 애플리케이션마다 부서마다 이렇게 맞습니다. 따로따로 예. 구분됐고 한 덩어리에서 뭐 자연스럽게 뭐 알아서 분배가 되고 알아서 그렇죠.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됐어요. 예. 되면은 그 기업이 막 이거 잘 될까요? 조직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만 이렇게 되면 되는 네. 겁니까, 환경만? 조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도 사일로죠. 그러니까 네. 뭐 구성 요소별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별로 사일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별로 이런 것들도 사일로이긴 해요. 음.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조직들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를 똑같은 조직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많은 컨플릭트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버만 하시던 분들은 스토리지와 연결 관계돼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식의 접근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네.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스토리지를 이해해야 되고 스토리지는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되고 네트워크는 하이퍼바이저를 이해를 해야 하고 이런 조직에서의 컨버지드가 네. 똑같이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장 부장님께서 네. 뭐 조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뭐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네. 그 이걸 운영하는 네. 그 어떤 기업 조직이랄까, 네. 뭐 IT랄까, 네네. 아니면 뭐 그 조직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뭐 진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구성 요소, 그러니까 네. 개별 컨트리뷰터죠. 개별 직원들은 네, 이제 정말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와 코모도티 하드웨어로 한 덩이를 묶이듯이 네. 개별로 그대로 쭉 존재를 시키고 네. 조직이 이제 똑같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되게 간단하게 TFT로 뭐 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다가 풀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네네. 필요한 대로 왔다 네. 갔다 하되 이 밑에 있는 조직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조직의 가용성도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요새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 뭐 이러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결국 이제 좀 이따 가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오거나이제이션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까지 예. 가겠네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도 부르는 건 이제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다가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 네, 예, 네, 예. 네. Anything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SD 소문자 X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 같이 이제 각 부서별로 네. 네. IT 이제 뭐 운영이건 개발이건 예, 또 뭐 예. 여러 파트를 맡고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뭐 조직도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좀 네.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버지드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서버 컴퓨팅 이쪽만 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스토리지에 대한 이해 분명히 있으셨겠죠. 네. 근데 이제는 구분이 되면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을 항상 네, 보셔야겠네요. 통찰하는 전체적인 관점이 관점을.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요런 아키텍처, 뭐 사실 요거는 네. 저희 누타닉스 아키텍처이긴 하지만은 보시면 이 안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다 들어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박스가 이건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박스가 이건 컴퓨팅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그냥 뭉쳐져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여기에서 이만큼의 영역은 컴퓨팅 역할을 하는 것들, 네네. 이만큼은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로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네. 변경이 되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뭐 위쪽에서 보시다시피 컴퓨팅,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이죠.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하이퍼바이저와 스토리지와 연결을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네트워크 이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예를 들어서 로컬 스토리지가 센 스토리지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센 스토리지가 로컬 스토리지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만 이것들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센 스토리지처럼 중앙 집중 스토리지처럼 활용이 되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하게 써지는 네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들은 이런 아키텍처, 이런 웹스케일 아키텍처를 바라봤을 때는 네. 한 군데만 보면 전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코끼리 그냥 다리 만지는 네네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 스토리지 전문가분들은 위쪽 네트워크 서버들을 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 거고 네. 컴퓨팅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담당들은 스토리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야지 네. 이것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딱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눈에 박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막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네. 그런 그거를 좀 이렇게 잘 꿰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막 그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명확하긴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드디스크들 네. 꽂잖아요. 네. 당연히 이것들은 스토리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케이블 꼽을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네트워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올리고 그 위에 가상 머신들을 올려서 서비스 올리는 것 이게 당연히 컴퓨팅 역할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라는 부분에서 물리적이지 않고 가상화되어 있다. 네.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미 어떤 아키텍처를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네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네. 그래도 네. 이게 밑에 네네네. 뉴타닉스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그래도 생산부도 있을 거니까 네.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네. 저희 뉴타닉스는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네네네. 뉴타닉스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NDF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뉴타닉스는 구글의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나온 네네. 회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GFS 구글 파일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GFS에서 OLTP 서비스 돌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NDFS는 서버이자 그러니까 이 개별의 서버들을 구글 파일 시스템처럼 묶어서 직관적이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의 센 스토리지처럼 덩어리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하이퍼바이저한테 가상으로 버추얼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는 네. 하이퍼바이저한테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할 거고요. 네네.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받은 하이퍼바이저들은 예전하고 똑같이 서비스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밑에 바뀌었어요. 스토리지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도 버추얼로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네,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 안 바뀌는 거죠. 네네.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 머신들 볼 때는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밑에는 그냥 한 덩어리에 이제 스토리 된 거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이관을 한다면 네. 뭐 여기 보면 이관 방안 네. 변경 없음. 네.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써놨죠. 이렇게 네. 단순하게 딱 끝나는 겁니까? 네. 정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예전에 네. 물리 머신에서 가상 머신으로
그러니까 가상화로 이관을 할 때 네. 피지컬 투 버추얼 이런 식으로 네. P2V란 말을 많이 썼어요. P2V 마이그레이션이란 말을 썼습니다. 음.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네. 그거를 뭐 버추얼 머신한테 하드디스크 할당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방식이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들이 정의라는 방법이 새로워졌을 뿐이지 네.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는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써도 똑같은데 정의만 바뀌어진 거 네.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특히 없습니다. 애플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네. IT 운영자, 네. 관리자들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네.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네. 이관 방법, 운영 방법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인프라를 바라봤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뭐 스토리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스토리지 안에 디스크 몇 개까지 최대로 꼽힙니까? 뭐 그렇죠. 캐시는 얼마입니까? 네네. 그러면 확장은 얼마까지 됩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최대한 확장을 하고 그 다음 확장 때 사일로를 어디서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통으로 그냥 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붙으면은 캐시 무한대로 확장, 네네. 네, 뭐 SSD 무한대 확장, 저장 공간 무한대 확장.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네네.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예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조금 복잡해, 어려워, 좀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더 투명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서비스가 네.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캐파가 늘어나는 걸 요구하는 만큼 네. 1 늘어나면 1 늘릴 수 있고 2 늘어나면 2 늘릴 수 있는 이런 투명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일로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 네. 이것들을 이제 무너뜨릴 때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제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네. 바뀌려면 고객은 아까 그 누타닉스 네. 그 분산 파일 시스템 네. 그거를 이제 구매해 가지고 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박스 뭐 이런 네. 부분들도 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네네네. 요즘에 이제 뭐 오픈 컴퓨팅 플랫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X86 서버라는 네. 것들은 사실 이제는 코모도티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CPU, 똑같은 메모리, 네네. 똑같은 하드디스크 씁니다. 가장 효율적인 서버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동시에 그 뭐 굉장히 광대하게 뿌리자라는 개념에서 생긴 게 네. 뭐 페이스북이 주도하기도 하고 여러 그 오픈 소스 관련한 사람들이 주도하기도 하는 오픈 컴퓨팅 플랫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오픈 컴퓨팅 플랫폼들 아직 뭐 100% 모두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정의를 이 하드웨어를 써야지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하이퍼바이저 회사에서도 이런 오픈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떤 어플라이언스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하드웨어 벤더에서도 그 소프트웨어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픈 컴퓨팅 아키텍처를 채택한 그런 하드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것들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플라이언스를 붙여가야 합니다라는 것들로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것도 다 풀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돼서 모든 하드웨어 벤더들이 오픈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의 오픈 컴퓨팅 플랫폼들은 필요 없어질 때가 오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들을 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오픈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네. Q&A 시간 좀 갖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 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기술적인 질문도 있겠지만 또 뭐 관점에 대한 또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윤구님,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안정되고 확실한 보안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야 할까요? 퍼블릭과 클라우드 경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네. 이 서비스를 프라이빗으로
만들 거냐, 네. 혹은 이 서비스를 퍼블릭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결정하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모호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이것들을 어떤 위치에서도 상관없이 뭐 혹은 해외를 넘어서도 상관없이 이 서비스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서비스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글로벌함을 지녔다면 사실 모든 나라에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신 방법이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것들을 이제 내 로컬로 백업을 받거나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더 안전할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보안을 요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컨피덴셜하고 남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액세스를 한다는 것 자체, 서비스 이외에 액세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라면 프라이빗으로 가는 게 마땅하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뭐 답변하시면서요. 좋은 네네. 질문자는 네네. 이름 써주세요. 네. 이호택님께서 네. 질문하셨는데요. 컨버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데요. 네. 개개인이 한 관점만 볼 수 없고 네.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조직도 그런 패러다임을 변환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현업의 담당자들이 네. 업무를 하면서 네. 그런 다양성을 수용할 만한 지식을 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유연한 아키텍처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동시에 네. 조직원들에게 네. 관리자 입장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지금 뉴타닉스에서 뭐 네. 분산 파일 시스템, 뉴타닉스 이런 웹 스케일 IT 이런 것들을 하고 네. 있지만은 제가 이제 가상화 쪽을 주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엔지니어를 할 때. 네. 근데 제가 그것들을 하면서 항상 외쳤던 것들이 프랙티스, 프랙티스, 프랙티스예요. 네. 네. 공부하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책으로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공부를 않죠. 어떤 식으로? 네.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우리는 뭐 커맨드를 하고 뭐 네. 케이블을 갖다 끌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알기 쉬워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이론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스스로 이 조직은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어떤 일단 큰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네,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이 공감대가 알아야지. 형성이 되기 네. 위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바쁘죠. 그렇네요. 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야근하고 뭐 저도 똑같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패러다임 역사는 발전합니다. 이거 네네. 발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계속해서 네네. 환경은 바뀌어요. 우리는 첫 번째 필요한 건 공감대에 네. 대한 형성이고 이 공감대는 지식을 쌓기 전까지는 사실상은 힘들다는 중요한 거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이렇게 옛날에는 나 서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왜 네. 네가 다 알아야 되는지 그렇죠. 알면 뭐가 좋은지 네. 우리가 뭐 그런 것이 공감대 형성되면 맞습니다. 뭔가 스스로 힘들더라도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일 것 네, 같은데요. 스스로 움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초루님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등 대응 가상화는 좋은데 뭘 갖고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하는지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버, 네,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CPU와 메모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네. 하드웨어 종속성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어떤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어떤 하드웨어가 움직이던 무엇이 움직이던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하면 하드웨어로는 따라와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이. 네네네. 근데 컴퓨팅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만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이 이루어집니다. 네. 하이퍼바이저로 얘를 가상화를 시켰다는 얘기는 CPU를 사용하는 것과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하는 네. 것에 대한 그리고 내 디스크에 대한 내 자원을 네. 올로케이션하는 부분들이 하드웨어랑 1대1의 그 종속성이 다 끊어지게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컴퓨팅은 하이퍼바이저만으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주 딥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적어도 우리는 SAN이라고 표현하죠.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네.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그 가상화의 버추얼 네트워크만을 이용을 해서라도 충분히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도 하드웨어의 종속성을 벗어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떤 하드웨어에 있던 네. 내가 가져오고 그리고 이거를 이쪽에다 던질 수 있고 내 맘대로 논리적으로 네.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거는 하드웨어 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페이스북이 2011년도에 네.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OCP에 나선 것이 웹스케일 IT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소규모의 IT 서비스 업체가 네. OCP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고려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OCP 플랫폼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OCP라는 개념에서 나온 하드웨어는 아직까지는 정형화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2U 인포노드. 그러니까 두 개의 2U짜리 사이즈에 네. 4개의 컴퓨팅, 독립된 컴퓨팅이 들어가 있는 이거 하나밖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무슨 어떤 하드웨어 벤더가 얘기하는 우리의 하드웨어 벤더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 블레이드예요. 네. 뒤에 백플레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4개의 박스를 효율적으로 잘 묶어서 바인딩 해놓은 거거든요. 그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네네. 그러니까 OCP 플랫폼을 하드웨어를 채택한다라는 것들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혀 변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네. 인력들에 대한 접근 방법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네. 이제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쓰던 하드웨어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OCP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더 쉽게 우리가 효율로 가자라는 네. 접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긴 하죠. 네. 자, 박지규님,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시 아키텍처와 네. 인프라스트럭처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시 적합성 테스팅 선행 과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클라우드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클라우드라는 정의. 네. 클라우드는 아주 가볍게 얘기해서 내 거가 아닌데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네. 어딘가에 있는 자원이라는 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어딘가에 있는 자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불투명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네. 미리 정의되지 않고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변동성의 것들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한 특성을 하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변동성은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굉장히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들을 네. 요구를 하게 돼요. 컴퓨팅 파워 늘어났다 줄었다, 스토리지 늘어났다 줄었다 이것들을 그 사용자한테 늘렸다 줄였다 아주 쉽게 할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나 그러니까 미터링하거나 차징하고 이런 것들은 일부 뭐 그 서비스 레벨에서 어떤 이런 라고 차치를 하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확장성 내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어제 요청했는데 일주일 뒤에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느냐, 빨리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가 변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이거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비즈니스와 인프라스트럭처의 투명성, 네네. 트랜스페런트한 매칭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적합성 테스트에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확장성, 네. 신속성, 투명성. 네. 네. 자, 장문기님, 보안상 DB 등은 퍼블릭망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프라이빗과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하는 형태의 아키텍처가 많이 쓰이는지요? 또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국내에 있는 데이터 DB 프라이빗과의 성능 이슈는 없는지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아니죠. 네, 그렇죠. 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음. 만드느냐에 대한 기술을 전도를 하고자 하는 거라서 사실 퍼블릭에 대한 것들의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 사용자들은 그 주체는 또 고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뎁스 있는 네. 포인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탁 던지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서일성님,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대용량 가상화 서버, SBC, VDI 등 가상화 서비스까지 써봤는데 시간이 흐르면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성능 확장도 어렵고 운영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키텍처는 이런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웹스케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새로움이 네. 나타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서일성님 네. 같은 네. 이런 고민들이 다 많을 거예요. 다 현재 당면 과제겠죠. 제일 네. 큰 과제입니다. 네. 아까 그 어떤 변칙 사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변칙 사례 지금 당면하신 네, 거예요. 네, 예. 네, 네. 예. 자, 그 다음에 강상호님, 이러한 아키텍처는 많은 기업들이 선보이고 가격 경쟁이 만만치 않은데 만연한데 가격이 네. 치열한데 네. 누타닉스를 이용할 경우 이전만큼 자신 있다는 것은 무엇이며 국내에 도입 업체가 있는지요? 이전만큼 자신 있다? 이전만큼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다. 이것만큼 우리가 자신 있다. 예. 가상화를 베이스로 하는 서버, 가상화를 베이스로 하는 뭐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네. 뭐 어떤 이 가상화를 베이스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네. 대해서 속도, 퍼포먼스는 자신을 하는 거죠. 네, 네, 예. 네, 네. 당연히 제가 아까 그 설성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변칙 사례들이 속도나 뭐 확장성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퍼포먼스, 확장성 이런 것들은 뭐 최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그 장규무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추가로 질문 같은 것들 또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탁님, 소프트 디파인드 영역이 아직은 성능과 가격을 균형을 이루는 분야인 웹, 익스체인지 등에 활용되거나 비용 효율적인 아카이브나 백업 분야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성능을 요하는 분야인 DB 등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DB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그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부분에서 사실 이전 것들은 이미 다 거의 다 수용하는 단계이고요. 이제는 미션 크리티컬을 불리우는 그리고 고성능을 요구한다라는 것들로 불리우는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들은 이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가상화에 대한 이 레이어죠. 이것들이 생성을 하는 버추얼 머신의 한계에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뭐 이런 하드웨어들을 이런 그 박스들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은 제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버추얼 머신이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100%다 뽑아 쓰지 못한다라는 한계에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CPU를 내 것처럼 할당을 하지 못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CPU의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CPU가 받았으면 저는 처리를 하고 못 받았을 땐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타임 슬라이스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 내 성능을 뺏기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머신의 한계에 봉착을 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사일로로 구축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지금도 뭐 데이터베이스 아키텍 시스템들은 모든 회사에서 가장 큰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메인 DB는.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어딘가에 넣는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가상머신에 맞게
분산할 수 있게 작게 만드는 거를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이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무한대로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작게 꾸밀 수도 있을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베이스 어느 정도 성능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중견기업 정도면은 가상화에서 돌리는 것들도 네.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갈 정도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에 대해서 다른 의심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어렵겠지만 네. 예, 분산 DB 환경이 훨씬 더 빠른 접근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해외 영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B2B 및 B2C에 활용하고 싶은데 부서마다 협업이 잘 안 되는데 통합을 하기 위한 좋은 솔루션 없을까요? 오늘 주제하고 네, 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유미연님, 다양한 벤더의 장비가 많은 인프라 환경에서 유지 보수 효율도를 높이려면 한 벤더사 이용이 더 효율적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벤더 네, 장비하는데 네. 유지 보수 효율도는 아예 한 벤더로 아예 딱 통일시켜 버리는 게 뭐 좋겠느냐, 효율적일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이거는 회사의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일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럼 질문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오늘 세 분 좀 이름 좀 부르시겠습니까? 네. 지금, 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분입니다. 네. 이호택님. 이호택님, 네, 네, 예. 네, 그리고 네. 김수열님. 김수열님, 네, 그다음에 서일성님. 서일성님. 네. 네. 자, 이호택, 김수열, 서일성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고 하고요. 또 지금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10분한테 저희가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요.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마치고 하죠. 네. 오늘은 뭐 사실 기술적인 접근이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움직임에서 어떻게 맞춰서 가야 하느냐 이런 좀 다른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도 오늘 뭐 실험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의외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변하고 기술이 변하는 거 네, 당연히 가겠죠. 근데 네. 우리가 사람이 그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충분히 모두들 다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네, 예. 네. 저도 사실 오늘 진행하면서 제일 그 점이 제일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데이터 센터 기술이 뭐 첨단을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예. 조직도 변해야 되겠구나.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조직이 변해야 되는 것이 네.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쪽의 조직을 어떻게 프로세서 시킬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수고하신 장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